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그 텍스트 터미널, 텍스트 터미널이라는 건 뭐 GUI 환경이 아닌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환경으로 그 터미널로 로그인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죠. 그죠? 한 가지는 이제 콘솔에서 로그인하는 TTY 로그인, 그 다음에 원격 접속 같은 터미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가상 터미널 PTS로의 로그인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GUI 환경에 들어가서 터미널을 열 때에도 사실은 그 가상 터미널이 실행이 돼요. TTY가 아니고 이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TTY와 PTS가 있는데 그 중에 PTS죠. 근데 그 GUI에 들어가서 터미널을 열 때는 그건 로그인은 아니고 그냥 배시를 실행하기 위한 터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인 절차가 일어나진 않죠. 거기서는 그냥 쉘이 실행이 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개입이 되냐 그러면 이제 TT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터미널을 제공을 해주는, 즉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 로그인 창을 띄워주는 aget TTY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유저네임을 입력을 하면 그 유저네임을 검증하고 즉 그 유저네임이 실제 시스템에 있는 유저네임인가 검증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받죠. 그래서 그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인 로그인. 그리고 이제 그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그 로그인된 그 사용자한테 로그인 쉘을 제공해 주죠. 보통은 이제 배시라는 로그인 쉘을 실행 시켜주는데 이것도 뭐 물론 그 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사용자 확인을 해주는 etc 밑에 passw 파일에 로그인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 것이냐 하는 로그인 쉘이 정의가 되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동작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그 로그인 프롬프트가 뜨기 전에 사전 배너를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그 파일은 이제 보통은 etc 밑에 issue라는 파일로 아마도 출력이 됐을 거고 그 외에 추가로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필요에 따라서 더 출력을 시켜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것들은 보통은 이제 뭐 항상 얘기했지만 이 기본 파일은 시스템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d 디렉토리에다가 이제 파일을 넣어놓는 것이 좋다 그랬고 이제 TTY 같은 경우에는 이 .d 밑에 뭐 파일 네임은 어떤 것들이든 좋은데 여기에는 그냥 별표로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 TTY 경우에 반드시 .issue라는 그 확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제에도 아마 .issue라는 확장자를 갖고 파일을 저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그죠?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PTS에서의 사전 배너는 파일이 따로 정의되어 있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필요하면 시큐어쉘 그 데몬에 대한 설정에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건 아직은 안 다뤘죠. 그죠?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했을 때 그 사용자가 실제 존재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파일이 etc 밑에 passwd였죠. 그래서 그 파일에 이제 사용자 목록이 다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 패스워드는 또 etc 밑에 passwd에서 이제 검증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사용자가 최근에 언제 로그인했는지에 대한 그 last log의 결과를 로그죠. 로그 결과를 출력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으면 언제 최종 로그인했다 또는 최근에 로그인 시도가 실패라면 언제 실패했다, 최근에 언제 실패했다 그것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OTD라고 하는 메시지 오브 더 데이가 출력이 되죠. 이슈와 MOTD의 차이는 이슈는 이 시스템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라면 MOTD는 이제 그 인증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공지사항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MOTD 파일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MOTD.d 디렉토리 밑에 파일을 둘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디폴트로는 우리 시스템 레드 햇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 이슈 파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MOTD 파일은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그인 프롬프트가 뜰 때 그 앞에 이슈 파일이 일단 출력이 되죠. 물론 그거는 이제 이 TTY의 경우이고 지금 PTS에서는 아무런 즉 시큐어쉘 로그인 할 때는 시큐어쉘 서버 쪽에 아무런 그 사전
배너, 즉 이슈를 출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논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 출력도 없어요. 시큐어 쉘 접속할 때는. 그러나 이제 로그인 한 다음에 출력되는 내용은 이제 TTY 경우에는 아무것도 뭐 출력이 되지 않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시큐어 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출력됐던 뭔가가 하나 출력이 돼요. 관리 콘솔을 실행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실행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출력이 되죠. 예,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시가 실행이 된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뭐 과제로도 냈습니다만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로그인한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띄워주는 게 없다 이거야. 요거는 이제 그 인증 키 문제로 요건 뜨는 거고, 이것과 관련 없이 뭔가 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없다 이거죠. 로그인을 하고 있는 중에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네. 그래서 패스워드 입력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거는 과제를 한 결과입니다.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리 콘솔을 실행하려면 뭔가 작업을 해라 그런 일상적인 메시지 띄워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작성한 과제 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last 로그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출력이 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건드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la 그래서 etc 밑에 issue.d 이 디렉토리에 보면 일단 원래 있었던 것은 요거밖에 없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콘솔 쪽에서, 즉 TTY 쪽에서는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인데 어차피 run 밑에 콕피트 밑에 issue라는 파일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관리 콘솔을 뭐 활성화시켜서 쓰려면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TTY에서는 로그인을 하기 전에 로그인 프롬프트 앞에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시큐어 쉘 터미널, 즉 가상 터미널 PTS에서는 이게 로그인을 마치고 나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시큐어 쉘에서는 그 로그인 전에 이슈로서 뜨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런 설정이 없다는 거죠. 시큐어 쉘에서는 이제 이슈 파일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제 MOTD로서는 어떻게 이것이 나타났느냐 하면 이 이슈 쪽의 디렉토리가 아니고 이제 MOTD 디렉토리 쪽에 그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ls-la motd.d etc 밑에 여기에 파일을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과제죠. 과제인데 일단 콕핏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고요. 이 콕핏이 요거요. 그러니까 TTY에서 띄워주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 여기선 콕핏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큐어 쉘 같은 경우에는 이 motd.d 밑에 있는 어떤 그 파일이든 다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motd.d 밑에 파일이 3개가 있는 거죠. 그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콕핏이 있고 my.motd가 있고 ssh-motd가 있는데요. 이제 TTY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PTS고요. TTY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motd로 확장자가 되어 있는 파일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TTY에서 접속을 하면 이 파일이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일단 이 파일은 어디서 출력이 되어 있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슈에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기 전에 이미 똑같은 내용이 그 cockpit.iss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issue 요게 실행이 되면서 출력이 됐고요. 실행이 된다기보다 이것이 출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b.my.issue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도 .issue라는 확장자를 가지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hello-issue는 출력이 되냐? 요거는 TTY에서는 출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issue가 아니고 그냥 확장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TTY에서는 로그인 프롬프트 앞에 요게 실행이 돼서 출력이 되고, 이거는 사실은 아무데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도. TTY든 PTS든. 왜냐하면 TTY에서는 .issue가 아니니까 출력이 안 되고, 시큐어 쉘에서는 뭐 이걸 출력하라고 따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고, 그러나 로그인을 한 다음에는 TTY에서는 .motd로 끝나는 이 파일이 출력이 되고,
SSH에서는 무조건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게 모든 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게 출력이 된 것이 이제 콕핏이 출력이 된 것이 요거고요. 콕핏이 출력이 된 게. 그 다음에 출력이 된 게 이제 my.motd입니다. 여기 보시면 this is etc 밑에 motd 밑에 그죠? my.motd. 그 다음에 출력이 된 게 ssh.motd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됐죠. 요 알파벳 순서로 출력이 돼요. 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이 파일 네임이 알파벳 순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순서대로 그 알파벳을 대략 그 파일 이름을 정렬을 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파일 내용을 보면 cat etc 밑에 issue 밑에 우선 etc 밑에 issue라는 파일도 있죠. issue.d 디렉토리 말고 issue라는 파일 자체도 있죠. 이 파일이 아마 이제 TTY 로그인 할 때 자동으로 처음에 로그인 앞에 띄워주는 거죠. 기본이죠, 기본. 이거는 우리가 설정을 하기 전에도 이미 띄워줬었어요. 이거죠. 여기에 뭐 시스템 이름과 그 커널이라든가 뭐 그런 버전, 커널 버전이라든가 그런 거 띄워주는 거.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과제로서 한 것이 이제 .issue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한 거죠. 이게 그냥 자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issue.d 밑에 b.my.issue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콕핏 이슈보다 더 빨리 띄워주려고, 얘보다 더 먼저 띄워주기 위해서 알파벳을 이렇게 C보다 더 먼저 오는 B로 시작했어요. 그냥 my.issue 하니까 콕핏.issue보다 나중에 뜨더라고요. 알파벳 순서로. 그래서 b.my.issue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You are now logging in. 요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수한 그 의미를 가지는 어떤 메타 문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특수한 그 escape 문자들의 의미를 갖는 거. 이게 이슈 파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경고 문구를 줬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로그인할 때 뜬다. 이건 이제 시큐어쉘에선 뜨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큐어쉘은 따로 정의를 해줘야만 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뭐 헬로 이슈는 이거는 뭐 점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TTY에서는 뜨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내용만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 파일이 확장자가 없기 때문에 이 TTY에서 로그인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헬로 에브리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터미널에서 로그인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 콘솔을 한번 볼게요. 콘솔이 지금은 아마 과제에서 GUI 환경으로 부팅을 하도록 돼 있어서 부팅을 하고 다시 시큐어쉘 접속을 해볼게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됐습니다. 네, 로그인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터미널을 이제 콘솔 쪽의 터미널을 TTY 로그인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TTY를 실행해 볼게요. sudo chbt 해가지고 3번 터미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란 말이죠.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죠? 여기에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기 전에는 과제를 한 학생이 있고 안 한 학생이 있는데, 과제를 한 학생의 경우에 과제를 하기 전에는 이것만 뜨겠죠. 이것만. 그죠? 그러나 이제 아까 봤던 그 파일이 뜬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b.my.issue죠. 그 다음에 이제 콕핏.issue가 이거죠. 이렇게 세 개가 뜨고 로그인이 뜨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과제를 함으로써 추가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파일의 내용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1대1로 매칭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뭐 you are now logging in local host 요 부분이 이제 호스트네임이 여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로키리눅스 9.6 요 부분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at 해서 시간, 그 다음에 날짜, 그죠? 시간, 날짜,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로그인 터미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escape 문자들이 이렇게 실제 값으로 대치돼서 출력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과제의 첫 번째죠. 요거죠.
사전 경고 배너를 편집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그죠? 파일 저장하고 이제 확장자를 반드시 issue.issue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escape 문자들 적절히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일 이름으로 이제 해줬고, 해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본 거죠. 지금 로그인 할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했을 때 띄워줄 MOTD 문구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죠. MOTD 문구는 이거예요. 그냥 제가 문자열을 이렇게 ASCII 그래픽으로, 문자 그래픽이죠. 문자 그래픽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에서 그냥 따온 거고요. motd.d 밑에 파일 이름이 my.motd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ssh-motd 이 파일은 이 파일이 뒤에 점 마침표가 찍혔네. 그냥 이 내용 그대로죠. This is motd 어쩌죠.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여기에 my.motd. 그 다음에 뭐 ssh-motd 두 개 봤고, 콕핏도 뭐 지난번에 봤죠, 그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로그인 과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검증은 이제 이 파일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우선 콘솔에서 로그인을 하고 그 결과를 또 비교를 해봐야지. 여기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한 결과 출력은 이 TTY와 시큐어쉘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시큐어쉘에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떴죠, 그죠? 여기까지. 이것과 이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에 게 콘솔 TTY고 아래 게 이제 시큐어쉘 터미널이죠. BTS. 이 부분이죠. 이제 로그인해서 패스워드 입력하고 나서 출력되는 부분. 이제 여기에서는 패스워드 입력이 여기에서 패스워드 입력했죠. 여기서는 패스워드 입력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되는 걸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라스트 로그인이 먼저 출력이 되죠,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시큐어쉘 터미널에서는 우선 MOTD 파일이 알파벳 순서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제 cockpit.motd가 제일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my.motd 알파벳 순서로. 여기에는 이제 콕핏이죠. .motd가 없는 거는 콘솔에서는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출력이 안 되죠. 이게 없어요. 이건 아까 cockpit.issue에서 이거 출력이 됐어요. 콘솔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this is 이거 이 부분이 이제 여기고요. 이건 .motd이기 때문에 콘솔에서도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력이 안 됐죠. ssh-motd. 이것도 .motd가 아니다 보니 콘솔에서는 출력이 안 됐어요. 그냥 바로 프롬프트가 떴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떴죠, 그죠?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라스트 로그인이 이제 떴어요. 여기서는 라스트 로그인이 먼저 나오고 MOTD 파일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MOTD 파일들이 먼저 나오고 라스트인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죠? 네. 그러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할 때 사용되는 파일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다시 시큐어쉘 터미널로 와서 ls-la BTC 밑에 testwd 파일과 wd죠. 그 다음에 etc 밑에 두 개의 파일. 이제 목록을 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파일 네임을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ls를 해주겠죠. 보시면 이제 testwd 파일은 그래도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섀도우 파일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죠? 완전히 권한이 제로죠. 그렇지만 루트는 가능하다 하는 거죠. 루트는 이러한 파일조차도 read, write 권한이 다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래브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브로 이거죠. etc 밑에 passwd 파일과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의 내용 확인.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 거고요. 뭘 하라고 하냐면 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용자 목록 중에서 루트 sshd jsli 사용자의 목록만 추출하라.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일에 보면 사용자가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보자는 거죠. 일부만. 그러기 위해서 그랩을 사용해서 추출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랩의 오어 조건으로 루트라는 패턴이 있는 거나
SSHD라는 패턴이 있는 것이나 JSL이라는 패턴이 있는 것을 찾아보자.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만 출력을 해라.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각 파일에 저장되는 사용자의 목록 중에서 이 사용자 목록만 추출하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명령어를 실행해보고 액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랩 패턴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JSL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랩 JSL에서 어디서 etc 밑에 passwd에서 그리고 etc 밑에 shadow에서 두 개의 파일에서 JSL이라는 패턴이 있는 라인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얘는 성공을 하겠지만 얘는 실패를 하겠죠. 그랩의 권한이 나는 지금 JSL인데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수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두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것이 아마도 이제 etc 밑에 passwd 파일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 것이 이제 etc 밑에 shadow 파일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JSL에 대해서 원래 옛날에는 여기에 그 JSL에 암호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파일 자체도 etc 밑에 passwd 패스워드에 대한 파일이라는 그 의미죠. 그런데 이제 보안상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여기에서 뭐 암호화 됐더라도 누구나 보는 것은 그다지 적절치 않다. 그래서 etc 밑에 passwd 파일이 아니고 다른 그 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섀도우 파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검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섀도우 파일에서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아무 권한도 없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엑스페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파일에서 패스워드를 관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 이건 사용자 그룹의 아이디. 지금 이 사용자가 누구냐면 아마도 JSL이죠. 그죠? JSL의 유저 아이디가 1000번이고 그다음에 그룹 아이디가 1000번이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 1000번부터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용자의 이름 또는 여기다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커멘트를 넣을 수 있는 필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고 이거는 로그인 했을 때 처음 실행시켜줄 프로세스가 뭐냐, 즉 로그인해서 사용자가 뭘 하기를 원하냐 하는 거죠. 그럼 로그인해서 사용자는 대부분 쉘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기를 원하니까 bin 밑에 bash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면 이렇게 bash의 실행 환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섀도우 파일에서는 이제 JSL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암호화된 해시가 패스워드에 대한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해시로 돼서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이 암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를 언제마다 그 갱신하도록 할 건지, 또 암호를 갱신하기 얼마 전에 그 암호를 갱신하라고 공지를 할지, 뭐 그런 것, 또는 암호의 유효기간, 즉 갱신하지 않았을 때 얼마 동안 유효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에 PPT에도 링크가 있고 여기에도 다 링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etc passwd 여기에도 링크 있고 섀도우에도 링크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문헌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JSL만 추출하는 건 해봤죠. 그럼 이제 JSL뿐만 아니고 루트, SSHD, JSL 이렇게 세 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 오어 조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이제 마이너스 2를 붙여서 오어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봤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근데 아마도 기대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라인이 몇 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라인이 나오죠. 그러면 passwd 파일에 한 라인, 섀도우 파일에 한 라인, 그러면 6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왜 7라인이 나왔냐 이거죠. 왜 7라인이 나왔냐 하면 여기 이제 루트의 passwd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의 섀도우 파일은 이거죠. 여기 보면 이거. 그 다음에 SSHD의 passwd 파일, SSHD의 섀도우 파일, 그 다음에 JSL의 passwd 파일, JSL의 섀도우 파일. 근데 뭐 하나가 또 나왔냐면 여기에 오퍼레이터라는 유저의 passwd 파일이 나왔는데요. 왜 이 라인이 나왔냐 하면 여기에 루트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그랩이 요걸 보고 루트의 패턴을 찾아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출력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사용자 목록만 추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용자가 오퍼레이터잖아요. 루트나 SSH나 JS3가 아니죠. 근데 루트라는 패턴이 있는 이유만으로 출력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지를 하겠느냐 했을 때 이 파일의 내용이 이 사용자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퍼레이터로 시작하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용자 이름으로 시작하는 라인을 추출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찾을 때 이게 사용자 이름인지 어떻게 하냐. 맨 앞에 나오는 게 사용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맨 앞에 나오는 것들을 찾다. 즉, 맨 앞에 루트가 나오거나, 맨 앞에 SSHD가 나오거나, 맨 앞에 JS3가 나오는 걸 찾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패턴을 찾을 때 그 패턴 앞에 이렇게 떡쇠를 붙여주면 그걸로 시작하는 라인만 찾아줘요. 이 패턴으로 시작하는 라인. 네,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6라인만 깔끔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오퍼레이터 사라졌죠. 이제 오로지 루트, SSHD, JS3로만 시작하니까. 그래서 루트의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가 0번, 유저 그룹도 그룹 아이디도 0번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이죠. 루트가 그야말로.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용자는 1000번부터 시작해서 1000으로 시작했고 1000이었고요. 왜냐하면 일반 사용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SSH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74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 사용자라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특별한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특수 사용자죠. 그래서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1000번대 이하의 그 번호를 부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login.dfs 이거를 찾아보시면 ls-la etc 밑에 login.dfs 이 파일이죠. 이 파일 이상하게 되네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cat 해서 etc 밑에 login.dfs 파일에 보면 그런 정의들이 되어 있다. 이게 아까 그 패스워드 유효 기간이라든가 또 패스워드 바꾸라고 하는 기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 값이고요. 기본 정의 값.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UID 일반 유저의 미니멈 값 1000, 1000번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뭐 맥스는 6000번, 뭐 그런 것. 또 시스템 유저에 대해서는 뭐 또 이렇게 정의하고,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 로그인할 때의 최대 그 트라이, 즉 패스워드가 틀렸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게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로그인 타임아웃, 즉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6초가 지나면 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터미널이 종료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로그인과 관련된 정의 파일을 여기서 정의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과 etc 파일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있죠. 37페이지에 있는데요. 대략 이 흐름의 많은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제 내용 중에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로그인 과정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그 절차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로그인 쉘이 실행되는 그 과정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다 합시다.